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한은주는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린 채 사라졌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낯선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합니다. 서지연,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었죠. 편지와 송금 내역, 그리고 숨겨진 주소 한 장. 남편은 평생 자신 몰래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찾아간 은주는 결국 남편이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사랑이었을까, 속죄였을까? 그녀가 알게 된 남편의 진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오직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은주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늦은 저녁, 한은주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은주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여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119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수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빠르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은주는 그 뒤를 따라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의 문이 닫히며 안쪽에서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준비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은주의 귀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에는 고요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평온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눈물이 떨어져 그의 손등 위에 닿았고 하얀 시트 위로 번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순간 그녀는 남편이 없는 내일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급히 마련되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은주는 상주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십 번의 고개 숙임이 지나갈수록 마음속의 현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검은 코트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묘한 불길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돌아서 나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벽지에 스며 있었고 식탁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조문용 국화 한 다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은주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속으로 되뇌이며 남편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손목시계,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안쪽 깊숙이 넣어진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연.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된 통장 사본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은주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봤던 낯선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흐르는 눈물. 모든 게 이 편지와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삼촌이라니? 은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조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딸 미경이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또 생각하세요? 아빠 일은 이제 그만.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송금 내역을 검색했습니다. 거기엔 서연마을 미용실이라는 상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에 마을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길 직접 가봐야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닫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의 뒷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 한은주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아직 어둠 속이었고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에는 서연마을 미용실이라 적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승차권을 찍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며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버스는 작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정류장 간판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주변엔 농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꺼내 들고 주변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서지연 미용실. 오래된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라이기 소리와 샴푸 향이 어우러진 공간, 벽에는 손님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손님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은주는 작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지연 씨 맞죠?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아내입니다. 박정수 씨요. 그 말에 지연은 숨을 고르며 의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 한 명이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수를 본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천천히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밖은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근처 여관 간판 불빛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도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의 이름, 장례식장의 눈빛, 오늘 본 여인의 표정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밤새 창문을 열어둔 채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은주는 다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당분간 휴업합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고 안쪽을 들여다봤지만 조용한 정적만이 돌아왔습니다. 미세한 먼지가 떠있는 내부엔 아직도 어제의 샴푸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메모지를 찢어 가방 안에 넣고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주인은 그녀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죠. 부모님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 말에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정수가 병원에 근무하던 시절,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어린아이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순간 몸이 굳은 듯 멈춰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곧장 서랍을 열어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손끝으로 쓸자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날의 사고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 아이는 내 책임이다. 짧은 한 문장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연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첫 등록금 송금 완료, 졸업 축하 선물 준비, 이제라도 가족처럼 지켜야 한다. 남편의 필체 속에는 죄책감과 다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무릎 위에 놓인 일기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왜 끝까지 이 사실을 숨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혼자 짊어졌을까?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책갈피가 한 장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마지막으로 남겨진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언젠가 말해야지. 하지만 아직은 아닐 때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주는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 앞에는 우체국 직원이 작은 등기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가 보낸 거예요.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명을 하고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위로 봉인 부분을 잘랐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써내려간 문장이 보였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건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삼촌은 제 어머니를 대신해 평생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주머니께 진실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수년의 고통과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 어린 소녀, 그리고 미소 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은주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엄마, 1988년 여름. 그 순간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날 왜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사고의 피해자였던 여인은 그의 여동생이었고 지연은 바로 그의 조카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긴 채 평생 동생의 아이를 돌보며 속죄했던 것입니다. 은주는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촛불을 켜고 남편의 묘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말을 못했는지.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이 떠 있었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결심한 듯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당신에게 갈게요.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한은주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와 지연의 편지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무덤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묘비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박정수. 그 이름 석자를 바라보며 은주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은주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묘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종이 위로 이슬이 맺히고 바람이 살짝 흔들며 글씨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떨어져 흙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젊은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지연이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은주의 옆에 서서 국화를 한 송이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서로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이곳엔 자주 오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 꼭 와요. 그녀의 손끝이 묘비를 스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자 지연은 우산을 반으로 나눠 은주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반쯤 젖은 채 묵묵히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알려줘서. 지연은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늘 아주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꼭 말씀드려야 했어요. 은주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묘비의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수 씨. 이젠 마음 놓으세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묘비 앞에 촛불은 꺼졌지만 대신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산등성이 위로 비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 위에 지연의 손이 조용히 얹혔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한은주는 서울의 작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도로 위엔 무릉덩이가 반짝였고 골목 끝에는 작은 미용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지연 미용실. 그녀는 잠시 멈춰 간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의 종소리가 맑게 울리며 안쪽에서 따뜻한 드라이기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오셨네요. 은주는 이제는 그냥 은주 씨라고 불러요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손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한 잔 내려 은주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퍼지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저씨가 늘 이곳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몇 번의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게 문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은주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다 벽 한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수, 어린 지연, 그리고 지금의 그녀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지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고 하늘 위의 흰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은주의 발걸음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벗은 듯 가벼웠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아침, 한은주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지연이 보내온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초록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옆에는 오래된 유품함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유품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펜과 낡은 시계,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은주에게라는 글씨가 단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연에게 했던 건 속죄가 아니라 당신을 닮은 사랑이었소.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당신 참 바보같이 착했네요. 그 말은 눈물에 섞여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화분 옆에 놓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 물이 흙 위로 스며들 때 마치 오래된 마음의 상처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화면은 천천히 창문 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화분 위를 비추고 바람에 편지한 귀퉁이가 살짝 들썩였습니다. 멀리서 지연이 가게 앞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은주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수 씨. 음악이 잔잔히 흐르며 영상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화면 중앙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